좌측에 위치한 부분은 요소수를 주입하게 되는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선블라인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버튼이라고 해서 차량 주변에 이런 식으로 4대, 2대, 4 BMW는 기본적으로 5년에 10만 킬로 소모품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과 영감을 전하는 아트세일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BMW의 X3, X4 모델의 사용 설명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내부 순서로 안내를 드리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우선 X3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모델은 2020년식 20D X3 라인업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기에 따라서 옵션은 일부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사용 방법은 컴포트 액세스 기능입니다. 컴포트 액세스 기능은 여러분의 차량용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으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빗살무늬에 손을 올려놓으면 문이 닫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빗살무늬에 손을 오랫동안 두고 있으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로도 사이드 미러와 문이 모두 닫힐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구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유구 사용법은 간단하게 문이 열려있을 때는 터치식으로 열어주시면 되고요. 문이 닫혀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눌러도 주유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주유구에 주입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주유구를 열어서 거치해 주신 다음에 주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좌측에 위치한 부분은 요소수를 주입하게 되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10,000km에서 20,000km 내외로 컨트롤 디스플레이에 요소수를 주입하라는 문구가 뜨면 그때 요소수를 가까운 주유소를 통해서 주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사용 방법은 X4 모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X4로 가시죠. 트렁크 사용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법, 차 키를 통해서 여는 방법, 그리고 아래쪽 하단부를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툭 차서 열어주시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차 안에서 여는 방법이 되겠고요. 일단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X3와 X4 트렁크 사용 방법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쪽에는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에는 2열을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서 당겨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4대, 2대, 4 분할해서 2열을 폴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12V 전원도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런 상판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넉넉하게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겠죠. 안쪽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비상 삼각대가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고리를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물건을 그물망 등을 통해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컨트롤 디스플레이 설정을 통해서 지금 열려있는 이런 트렁크 리드의 각도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높게 각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낮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을 때는 좌측 버튼은 트렁크만을 닫는 버튼이고요. 우측 버튼은 차량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트렁크 리드, 그러니까 트렁크 이 덮개와 차량 문이 모두 잠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 버튼을 누르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되겠죠. 다음은 뒷좌석 먼저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X3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X4와는 조금 다른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블라인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올리셔서 위쪽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겨주시면 되겠고요. X3와 X4 차량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뒷좌석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래쪽에 레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당기고 이렇게 위로 세우시거나 혹은 힘을 줘서 뒤로 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셔닝을 확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스트랩을 당기셔가지고 팔걸이 위치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컵홀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X4 설명드릴 트렁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대 2대 4로 폴딩 가능한데 뒤쪽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도 4대 2대 4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편리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3와 X4 모두 기본적으로 뒷좌석 열선 시트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조도 오토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USB-C 타입 USB가 2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쪽을 설명드려 볼게요. 맨 처음 설명드릴 부분은 본넷 여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운전석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레버가 하나 있는데 이 레버를 2번 강하게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닛을 오픈할 수가 있고요. 오너분들께서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크게 건드실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워셔액 정도를 아마 보충해주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BMW는 기본적으로 5년에 10만 킬로 소모품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엔진 오일이라든지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킬로를 무상으로 교체 또는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아주실 때는 쿵 닫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닫아놓은 상태에서 로고 정중앙에 손바닥을 대고 꾹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설명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내부는 여러분의 차량 그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차량은 2020년식 X3 20D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자, 좌측부터 기본적으로 전체 문 열림, 문 잠금, 셋 기능은 메모리 시트 기능이에요. 셋 버튼 누르고 불 들어온 상태에서 1번 누르면 메모리 시트에 1번이 지정이 되는 거고 2번 누르면 2번으로 지정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1번 누르면은 시트가 이동을 하고 2번 누르면은 또 시트가 2번 시트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할 때랑 저속 주행할 때랑 따로따로 세팅을 해두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 사이드 미러 접고 펴는 버튼, 좌측, 우측, 사이드 미러를 설정을 해서 방향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창문, 그리고 이거는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락 해주는 기능이 지금 ON 돼 있는 상태이고 이 불이 꺼지면 OFF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쪽에는 라이트와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 이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기 때문에 정말 악천후 시에만 ON 해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도 한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오너분들께 언급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이나 뒤에 있는 운전자들의 눈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인지해 주시고요. 꺼짐, 미등, 오토, 그리고 상시점등. 근데 오토로 두시면 뭐 건드실 일 없겠죠. 야간 시에 계기판 밝기를 조절해 주는 기능, 파킹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아래쪽에는 수납함이 있어서 선글라스라든지 본인의 물건을 좀 깊숙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핸들 좌측에 있는 레버는 BC 버튼이라는 것부터 포함이 되어 있어요. BC 버튼은 뭐냐면 지금 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연비, 주행거리, 출력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온보드 컴퓨터의 약자인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트립 상태에서는 트립 거리가 초기화 되기도 합니다.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은 이 기능을 ON 하면 계기판에 이제 표시가 뜨게 되고요. 나중에 주행을 할 때 시골길 같은데 주행하실 때 하이빔이 자동으로 켜졌다가 밝아지면 꺼졌다가 자동 하이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수동으로 이렇게 당겨서 킬 수도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살짝 누르면 3번 꾹 누르면 계속 들어가 있는 거고요. 패들 시프트가 포함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운 시프트, 업 시프트 하실 수가 있고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선 이탈 방지 기능,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이 부분은 속도를 현재 상태에서 10 단위로 꾹 올리고 1, 2, 3 살짝살짝 올리는 기능, 이런 속도와 관련된 기능이고요. 리즘은 기존에 설정했던 기능을 리즘 해오는 기능이고 캔슬 버튼이나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 반자율 주행이 꺼지게 됩니다. 리미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 구간인 곳에서 리미트 버튼 누르고 엑셀을 밟으면 100km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캔슬이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열선은 핸들 중앙 하단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측은 미디어와 관련된 기능을 버튼들이 있습니다. 볼륨을 높이고 낮추고 이전 곡, 이전 주파수, 다음 곡, 다음 주파수 또로록 또로록 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혹은 계기판을 통해서 주파수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또로록 또로록 돌려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 주파수가 다음 주파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받는 기능,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드 버튼이랑 동일한 버튼인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디오, 음악 컬렉션, 핸드폰 블루투스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건 음성 명령, 집에 전화하기 누르면 집으로 전화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이제 와이퍼와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올려주면 오토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레인 센서가 감지해서 비가 오면은 와이퍼가 움직이게 되고요. 이거는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들. 이 친구는 일부 차량에 포함이 되는데 뒤쪽 유리에 와이퍼가 있는 경우에 뒤쪽 유리 와이퍼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당기면은 이쪽 안쪽으로 당겨주게 되면은 워시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버튼은 전 엔진을 켜고 끄는 버튼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A 오프 기능은 오토 스타트 스탑 기능으로서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정차 시에도 엔진이 계속 켜져 있고요. 불이 꺼지게 되면 정차 시에 엔진이 꺼지게 됩니다. 연비 향상과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옵션이 되겠죠. 전방에 있는 스크린은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터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현재 판매 중인 BMW X3, X4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어서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 같은 핸드폰에 있는 유용한 기능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선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은 비상등 버튼이고요. 아래쪽에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버튼이라고 해서 차량 주변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호막이 둘러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호막이 둘러져 있고요. 구성을 보시면 보행자 경보, 차량 접근 경고, 측면 추돌 경고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향 지시등을 넣지 않고 차가 이탈할 것 같으면은 핸들의 진동과 함께 조향 간섭, 핸들을 한번 탁 꺾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시면은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이 기능이 만약에 꺼져 있다 한다면은 아까 초록색에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안정화 관련된 그런 옵션들이 모두 다 켜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항상 이 부분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모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은 이렇게 라디오, 음악 컬렉션,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다면 뭐 핸드폰 기종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라디오를 들을지 USB에 저장된 노래를 들으실지 혹은 핸드폰 블루투스 기능을 연결할지 선택하는 기능이고, 이 기능은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라디오, 음악 컬렉션, 그리고 핸드폰이 있다면 핸드폰까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버튼과 이 모드 버튼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는 주파수를 FM, AM 조절해주는 기능이고, 미디어를 켜고 끄는 버튼, 소리를 올리고 내리고 쭈르르륵 단축키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터치식으로 내가 5번에 무슨 단축키를 해놨지 확인하신 뒤에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전 주파수, 다음 주파수 혹은 이전 곡, 다음 곡 설정하는 거고요. 메뉴를 눌러보시면 공조와 관련된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환기, 그리고 시트 및 스티어링 휠 히터 들어가 보시면 운전석, 겨울철에 다음 온도 이하의 자동으로 시트가 활성화되는 기능 이렇게 온 해주시면 되고, 핸들 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핸들 열선이 켜지는 기능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맥시멈 앞창문 김서림 방지, 뒷창문 열선 기능인데, BMW는 공조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정도 해두시면은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엔 따뜻한 바람 알아서 공조 설정을 잘 해주고, 오토의 불이 들어와 있으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잘 쾌적하게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3단계 시트 열선, 이거는 수동으로 상단, 중단, 하단 바람 조절해 주는 것인데 오토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저는 그걸 권장드립니다. 바람 세기는 여기 나와 있는 버튼으로 조절해 주시되 꾹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싱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이랑 운전석의 온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외기순환, 내기순환, 에어컨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가 들어있어서 핸드폰 올려두시게 되면 제대로 안 올려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컵홀더 12V 전원. 이 버튼은 DSC라고 전자식으로 차량 자세를 제어해주는 버튼인데 크게 뭐 누를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모드의 모두 선택이 가능하고요. 누르게 되면 차량 세팅을 조금 다르게 하는 BMW만의 차별화된 주행 성능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 프로 모드는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이 버튼은 파킹 디스턴스 컨트롤 버튼이라서 눌러보시게 되면 좁은 길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등고선 형태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가까이 있는 물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 ON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는 물체들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하거나 또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버튼은 힐 어시스턴스라고 해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속도를 지정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기어 노브, 항상 좌측에 있는 언락 버튼을 누르시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뒤로 당기면 드라이브, 살짝 누르면은 중립, 앞으로 밀면 후진이 안 되죠. 다시 언락 버튼을 누르시고 앞으로 밀면 후진, 파킹은 P 버튼 간단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상태에서 옆으로 레버를 넘기게 되면 시퀀셜 혹은 매뉴얼 모드로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BMW 차량을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시퀀셜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까지 사용하게 되면 연료도 많이 쓰고 RPM도 더욱 고 RPM을 써서 BMW의 가장 높은 성능의 주행 스타일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로 우리가 기존에 기계식으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했듯이 올리고 내리고 해주시면 되고요. 경사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는 멈게 됩니다. 오토 홀드 기능은 정차 시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계속 정지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체 구간에서는 굉장히 발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다이얼 레버 같은 경우에는 또로록 또로록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버튼들 미디어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맵, 내비 이런 식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내비, car 이런 식으로 다 버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들이고 한 번씩 눌러보시면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 USB-C 타입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등은 이렇게 센터를 눌러서 혹은 양쪽 사이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선루프는 압력점 이상으로 뒤로 꾹 눌리면은 끝까지 넘어가는 기능이고요. 앞으로 당기게 되면 닫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틸팅 기능은 위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위로 한번 눌러주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완벽하게 닫으려면 뒤에서 끌어당기면 되겠죠. 꾹 끌어당기게 되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뒤로 쭉 밀면 뒤로 넘어가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BMW ID7 컨트롤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 설명은 제가 남겨놓은 BMW 5 시리즈 ID7 사용 설명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BMW X3, X4 차량의 간단한 사용 설명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욱더 유용하고 재밌는 BMW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BMW 아트세일즈 윤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